원자력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일본의 오염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사실상 힘을 실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논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일본 우익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물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는 움직임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일본 언론이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된 소식 노컷뉴스의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염수 방출 윤석열 반대 안 한다.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의 반응이 180도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요. 18일 국제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 방출 반대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그들이 방출과 관련해서 문제없이 방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방출할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국제적 방식의 기준에 맞춰서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방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방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과 진배 없죠. 자, 문재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일본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지통신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부의 자세를 반영해 어떤 대응이 부드러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내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름이 없는 소식입니다. 지금 당장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방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km의 어떤 해저 터널을 공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방출을 이제 그 터널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를 해오던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딴판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손을 잡겠다. 방출을 허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하루 평균 무려 약 130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이걸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해서요.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 처리를 해서 이걸 정화해서 배출하겠다라는 그러한 일본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막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건 도쿄전력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 알프스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소위 이제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트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쿄전력이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방사능 물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방사능 물질. 매우 해로운 물질인 건데 특히나 전문가의 말에 따르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트리튬을 정화 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화 처리를 할 때 깨끗한 물에 섞인 그 삼중수소를 얘기합니다. 정화된 그 형태의 이 물을 한마디로 해서 그 삼중수소에 깨끗한 물을 이렇게 섞어 놓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위험성을 알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염수죠. 자, 오염수에 섞여 있는 삼중수소를 방출할 계획을 지금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 측면에서 일반 원전의 냉각수와는 정말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고농도 트리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프스라고 하는 것이 걸러내지 못할 정도의 고농축 트리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는 이 알프스라고 하는 이 설비 자체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시운전을 하지도 않았고요. 지난 8년 동안 미검증 상태로 운영을 해왔던 그러한 설비라고 지적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장된 오염수의 70%가 기준치 이상의 어떤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만큼
그 위험은 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요. 오염수가 그러니까 삼중수소라는 어떤 트리튬의 722배에 달하는 그러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슘, 그 세슘의 기준치의 무려 9배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의 1556배라고 알려져 있는 그 1556배의 방사능을 뿜어내는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트론튬은 오염수에서 기준치의 약 14,400배가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단순히 삼중수소에만 포커스에 맞춰서 일본은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쳐왔던 건데 실은 더 위험한 세슘과 스트론튬과 관련된 이 정화 처리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본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염수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깨끗한 물과 삼중수소가 이게 섞인 게 아니고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생겼던 문제. 그러니까 핵 연료봉이 녹아서 오염이 된 것이다 보니까 이 안에 총 6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이 막 뒤섞여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 제 아무리 정말 이 알프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걸러진다라고 한들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이게 희석이 되어서 버려진다라고는 한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튬과 같이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도쿄전력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바다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 안정성을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이게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인데 일본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는 환경 파괴 범죄 국가를 자진해서 이 일본 정부가 방출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오염수 방출을 오케이 한 겁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게 방출되고 난 이후에 약 한 520일 정도면 이 한반도 전역에 다 오염수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던졌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후보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발언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대해서 애초에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었죠. 상식적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극우 집단의 이야기를 그대로 옹호해주던 발언을 누가 했던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의 입장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말도 안 되는 일본 우익 사상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번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7월이었을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원 사격했던 바가 있었죠. 적극적인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의 기사 잠시 보도록 하죠.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죽창과 오염수 발언 전하며 치킬 세운 일본 매체. 니케이, 윤석열 반일대 친일 갇힌 한국 정치권에 도전한다. 일본 니온 게이자 신문 윤석열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뿌리 깊은 반일대 친일 이분법적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도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반일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주제, 대선 등 굵직한 선거 때마다 각 후보가 이 구도를 활용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광경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일본 매체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7년 대선 당시 보수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반기문, 대선 레이스 초반에만 해도 지지율이 선두를 달렸으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보로부터 크게 공격을 받았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일 정책을 반일 대 친일 구도로 나누는 구습을 가진 한국에 윤 전 총장이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 극우 매체가 전했던 것이죠. 반일 대 친일이 대립하는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의도라면 윤 전 총장의 도전에는 의미가 있다 라면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매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친일 비판을 잠재우려는 강인함도 보인다라면서 열심히 치켜세워주고 있었죠. 진보정부 하에 보수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던진 돌멩이는 대일 정책의 구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극우 매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근데 니온 게이자 신문이라고 하는 일본 극우 매체뿐만이 아니고요. 니케이, 산케이, 요미우리 이러한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선전 매체들이 사실상 한국의
정치에 개입이 되는 발언들을 쏟아내 왔던 거죠. 친일 프레임이 뭐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에서 발생한 정치적 프레임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마치 부당히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던 일본 극우 매체들입니다. 사실상 일본 언론들이 다 하나같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요. 이러한 일본 극우 매체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일본 자민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요.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권이 교체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 또 이에 보답하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악의 친일 정부가 탄생했다. 뭐 이런 말 말고는요. 정말 설명하기도 어려운 소식이라고 봐요. 아무튼 계속해 오염수 방출 문제는 주목을 하면서 다시 또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 이제 시사발전소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사발전소에 올라오는 영상 많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같은 또는 인스타 같은 SNS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딴지 게시판, 뭐 클리앙,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밖에 여러 커뮤니티 채널에도 많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신 분들,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